전술적 기한, 조르디 알바가 포착한 손흥민의 무회전, 스캐닝과 오픈바디의 공포, 북미 축구의 새로운 고전, 이른바 MLS의 클래시코라 불리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이 남긴 잔상은 여전히 강렬하다. 대중의 시선이 리오넬 메시의 번뜩이는 천재성이나 경기 종료 직전 교체되며 물병을 내던진 손흥민의 감정 섞인 행동에 머물러 있을 때 경기장 VIP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풀백이자 축구 지능의 정점으로 불리는 조르디 알바다. 그는 최근 스페인 매체 마르카 나치스A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 손흥민이 MLS라는 무대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유린하고 있는지를 정밀 분석했다. 알바가 주목한 손흥민의 첫 번째 무서움은 발끝이 아닌 눈에서 시작된다. 그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무회전, 스캐닝 SCALNING이라고 명명했다. 일반적인 MLS 공격수들이 공이 자신에게 도달한 뒤에야 다음 동작을 고민하는 것과 달리 손흥민은 공이 동료의 발을 떠나기 3-5초 전부터 이미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알바는 손흥민의 고개는 마치 정밀한 레이더 기지처럼 끊임없이 회전한다며 그가 동료의 위치, 상대 수비수의 무게중심, 그리고 자신이 침투해야 할 공간의 밀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확인을 넘어 경기장 전체의 시공간 좌표를 뇌리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스캐닝 데이터가 빛을 발하는 지점은 바로 손흥민의 오픈바디 OPEN, BODY 포지셔닝이다. 알바는 수비수로서 가장 막기 힘든 공격수의 조건으로 열린 자세를 꼽았다. 손흥민은 공을 받을 때 결코 골대를 등지고 고립되지 않는다. 그는 퍼스트 터치 직전 이미 골반의 상대 골문 쪽으로 비스듬히 열어둔다. 이 작은 디테일이 가져오는 전술적 효과는 파괴적이다. 몸이 열려있다는 것은 공을 받는 즉시 전방으로 가속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수비수에게 반응할 시간을 단 1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알바는 칼럼에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15년 넘게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해온 나조차도 이미 3초 전부터 나의 움직임을 읽고 다음 행선지를 정해놓은 저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고백했다. 손흥민은 물리적 속도보다 앞선 인지적 속도로 상대 수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그는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라 상대보다 먼저 알고 움직이는 지능적 포식자다. 이러한 손흥민의 전술적 결벽증에 가까운 정교함은 MLS의 수비수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결국 조르디 알바가 감탄한 지점은 손흥민의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라 그 골이 만들어지기 전 무변실처럼 깔끔하게 설계된 그의 사전 준비 동작에 있었다. 심리적 지배, 손흥민 존을 활용한 행동 심리학과 득점왕의 이타적 변모. 조르디 알바의 분석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이 경기장 위에서 상대 수비진의 뇌 구조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행동 심리학의 관점으로 파고들었다. 알바는 자신의 절친한 동료인 리오넬 메시가 천부적인 밸런스와 기술로 수비망을 파괴한다면 손흥민의 심리적 함정을 설계하여 상대의 전술적 판단력을 마비시킨다고 평가했다. 그 핵심에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른바 손흥민 존 SONHUNGMIN ZON이 있다. 페널티 박스 왼쪽 외곽. 그가 치명적인 가마차기 궤적을 그려낼 수 있는 그 구역은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들에게 단순한 지점이 아닌 공포의 성역이었다. 알바는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냉혹한 지능을 폭로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가진 득점왕이라는 명성과 그에 따른 수비수들의 강박짐을 역이용했다. 그가 어깨를 살짝 낮추고 슈팅을 시도하려는 예비 동작을 취하는 순간 마이애미의 전체 수비 라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를 향해 쏠렸다. 이는 수비 전술의 붕괴를 의미한다. 알바는 이 장면을 시각적 함정을 완벽하게 파넘겼다고 표현했다. 모든 수비수가 손흥민의 오른발 끝에 집중하며 블로킹을 준비할 때 그는 돌연 발등을 가렵게 닫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키패스를 찔러 넣었다. 과거 토트넘에서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피니셔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제 그는 상대의 공포심을 설계도로 삼아 경기를 조립하는 마스터 플레이메이커로 진화한 것이다. 골에 대한 탐욕을 기꺼이 내려놓고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가장 화려한 미끼로 던지는 모습은 MLS 수비진이 일지전술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타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다. 알바는 이를 수비수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뼈아픈 모욕이라고 정의했다. 상대가 막으려 했던 것은 손흥민의 골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손흥민의 양보와 시야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득점 기계를 넘어 전장의 지휘관으로 거듭난 손흥민의 이러한 변화는 그가 왜 서구권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차고 있었다. 열정에 재해서 88분 교체 당시의 분노, 스타병이 아닌 축구 중독의 증거. 스포츠 언론의 승리는 자극적인 파편을 줍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마련이다. 88분. 승부가 이미 기운 시점에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에 의해 교체 아웃되던 손흥민이 물병을 내던지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북미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기다렸다는 듯 오만함과 팀 분위기 조에 라는 자극적인 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조르디 알바는 이러한 대중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그 분노 이면에 숨겨진 정복자의 순수한 열망을 해독해냈다. 알바는 칼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해본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결벽증적 몰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동료였던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를 언급하며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단 1분이 남았더라도 피치를 떠나는 것 자체를 육체적 고통으로 받아들인다고 증언했다. 손흥민의 분노는 교체되어 들어가는 어린 동료나 감독의 결정에 대한 항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발끝에 공이 완벽하게 감기고 폐부에 산소가 가득 차오르며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플로우 FLOW. 몰입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와야 했던 한 축구 천재의 절규에 가까웠다. 알바는 이를 축구 중독이라 명명했다. 34세라는 축구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웃는 아니함을 거부했다. 오히려 그는가 데뷔한 18세 소년처럼 90분 내내 피치를 갈망하며 승리가 확실시된 순간에도 더 완벽한 마무리를 꿈꾸는 지독한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었다. 알바는 미국 관중들은 우리 좋은 줄 알아야 한다. 손흥민의 그 분노야말로 이 리그가 보유한 가장 값진 보물이다 라고 일갈했다. 결국 그날의 물병 사건은 손흥민의 인성 결함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승패를 떠나 단 한순간도 대충 뛰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진심은 안일함에 젖어있던 MLS 전체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조르디 알바가 감동한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타협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갈증이야말로 손흥민을 다른 스타들과 차별화하는 위대한 에너지원임을 그는 꿰뚫어 본 것이다. 인격적 폭격, 터널 안의 비밀, 무명 선수를 배려한 손흥민의 숨겨진 유니폼. 조르디 알바의 칼럼이 단순한 전술 비평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장에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어두운 터널 안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알바는 대중이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분노에 매몰되어 있을 때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품격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목격했다. 그것은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가장 고요하지만 강력한 울림을 주는 행동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터널 구역은 패배한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의 좌절과 승리한 LAFC 선수들의 흥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특히 패배의 쓴맛을 본 알바의 친구들은 서둘러 라커룸으로 몸을 숨기기 바빴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알바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경기 중 교체 지시로 그토록 화를 냈던 손흥민이 팀 동료들과 승리 세리머니를 즐기는 대신 터널 구석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알바는 손흥민이 자신의 트레이닝 재킷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린 채 유니폼을 꽁꽁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영리하고도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 만약 손흥민이 유니폼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면 수많은 카메라와 다른 스타 선수들이 그에게 다가와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기다린 사람은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다. 바로 90분 내내 손흥민의 압도적인 기량에 고전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마이애미의 무명 센터백 막시밀리아노 팔콘이었다. 풀이 죽은 채 걸어오는 팔콘을 발견하자 손흥민은 먼저 다가가 재킷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그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패배의 자책감에 빠진 어린 수비수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건넸다. 알바는 이 장면을 보며 진정한 위대함은 오만한 자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자리를 내어줄 때 완성된다고 적었다.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는 잡이 없는 킬러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동료 선수의 찢긴 자존심을 세심하게 꿰매어주는 치유자였다. 알바가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고결한 인성으로 상대의 마음마저 얻어내는 능력. 이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스포츠맨십이다. 손흥민은
유니폼 한 장을 건넨 것이 아니라 패배한 어린 선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건넨 것이다. 터널 안의 그 어둠 속에서 손흥민의 인격은 그 어떤 골 장면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글로벌 레거시, 유럽의 킬러 본능과 아시아의 겸손함, MLS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콘. 조르디 알바의 진심 어린 기고문은 유럽과 북미 축구계에 거대한 공감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의 글이 공개된 직후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주장 카를레스 푸올은 해당 칼럼을 공유하며 조르디의 말이 맞다. 축구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쓰러진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당신의 유산 내리질 씨와의 일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푸올은 손흥민을 가리켜 유럽의 냉혹한 킬러 본능과 아시아 문화 특유의 깊은 겸손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정체라고 극찬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선수를 넘어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미덕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전술 분석가 조나단 윌슨 역시 알바의 분석에 힘을 씌웠다. 그는 손흥민의 스캐닝 기술과 바디 스웨이프는 전 세계 축구 아카데미가 교본으로 삼아야 할 표준이라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평생을 바르셀로나와 마이애미의 핵심 인물로 살아온 알바가 라이벌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에게 이토록 경의를 표했다는 사실은 손흥민의 실력과 인품이 팀 컬러나 국적이라는 경계를 완전히 초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알바의 필력은 손흥민의 분노를 둘러싼 표면적인 논란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초월적인 축구 지능과 위대한 인격에 대한 찬사로 채워 넣었다. 위대함이란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터널의 구석에서 혹은 88분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타오르는 순수한 열정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손흥민은 미국 땅에 단순히 축구 기술을 전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축구를 대하는 고결한 태도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이제 MLS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축구가 단순히 두 발로 행해지는 스포츠를 넘어 치밀한 두뇌로 창조되고 따뜻한 심장으로 완성되는 예술임을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손흥민을 존중한다. 내 알바의 마지막 문장은 동료 선수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훈장이자 우리가 왜 이 아시아 출신의 거인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완벽한 결론이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북미 대륙에서도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아이콘으로 각인되었다.